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버스와 트럭에 대한 경찰의 예방 대책, 그리고 하이패스와 관련된 소식, 김경계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하이패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결제가 안 되는 오류 발생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도로공사가 해결에 도움이 되는 캠페인에 나섰다면서요? 네, 한국도로공사가 오늘까지 전국 20개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올바른 사용 안내 캠페인을 합니다. 네. 단말기 장착이 증가되면서 사용 오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 이렇게 사용하셔라는 홍보에 나선 건데요. 차내에 방치됐거나 또 거꾸로 부착된 단말기 또는 좌측과 우측에 설치된 차는 위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장애 요인이 되는 열차단 적외선 썬팅 착륙에는 반드시 적외선 단말기로 교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메탈 코팅 썬팅에는 주파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 올바른 사용 안내를 통해서 오작동으로 인한 미납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 목적인데, 그 하이패스 단말기 수가 얼마나 되나요? 네, 6월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대수는 1,442만 대로 74.2%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급에 따른 오작동도 문제가 되겠지만 발급 당시에 차 번호가 아니거나 차종이 다른 경우 또는 바뀐 휴대폰 번호를 변경을 안 해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단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위치 부착과 또 하이패스 카드 이용, 전원 상태 등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봉평 터널 앞 그 버스 오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졌는데 대형차 사고는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인지요? 네, 한마디로 파워도 강하지만 차체도 크고 높기 때문에 피해 충격은 고스란히 작은 차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네. 20일 그 경기도 고양에서 고속버스가 시내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사고는 다행히 서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상 이상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평터널 인근 사고 발생은 이와 다릅니다. 터널을 앞두고 감속하고 있는 앞차들과는 달리 사고버스는 감속은 물론 마지막 제동조차 없이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앞쪽 5대의 차량 행렬을 잇따라 덮쳤으니까요. 네. 2차로를 달리다가 제동 없이 추돌한 관광버스도 사고 전까지는 전도 정도 켜져 있고 또 차량 거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105km라는 무서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한가로움이 오히려 충격 파워를 키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거대한 충격은 첫 추돌차인 K5 탑승객에게 가해지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된 것입니다. 네. 그 운전자가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고 전부터 비틀된 영상이 접화된 만큼 전방주시 태만이나 잠시 한눈을 판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네. 아울러 그 가수면 상태보다 더 심각한 졸음운전 가능성은 아주 높아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노선을 달리는 장거리 버스, 특히 고속버스 기사들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위험성을 고발한 뉴스도 그동안 적지 않았고요. 저 역시 눈 감고 운전하는 고속버스 기사를 촬영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도사려 있는 졸음과 도로 체면, 가수면의 위험성은 항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8월 말까지 대형버스 교통안전 특별관리에 나선 것과 맥락이 이 같은 셈인데 5대 암행 순차가 특별 단속 나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운행 기록계 활용은 기본이겠고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또 불법 주차 등과 관련된 관광버스와 화물차 대상 각종 교통법규 단속이 8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23일과 24일 양일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5대의 암행 순찰차도 단속이 합세하면서 고속도로 사고의 주 원인인 전방주시 태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피해 대상은 이 관광버스 바로 앞에서 후방 카메라로 촬영하던 제보차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터널 앞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2차로 앞차 행렬을 피해서 1차로로 변경한 차선이 바로 그 말씀처럼 대형 참사를 모면할 수 있던 천원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찰나의 결정은 결국 그 K5를 고속버스 앞에 서게 한 셈이자
또 연쇄추돌 참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으셨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네. 6년 전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서도 봉평 터널과 유사한 오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진 바가 있고요. 네. 지난해 9월은 동흥천 나들목에서 23톤 덤프 트럭과 소나타 택시 충돌 피해도 부사란이 택시로 전가가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 38번 국도에서 발생됐던 6월의 사고도 마찬가지 결과가 됐는데요. 네. 25톤 덤프 트럭과 고속버스가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고속버스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충격했으니 네. 결국 무게에 밀린 셈이 됐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대형 트럭에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전가 비율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트럭 또 관광버스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오늘도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